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 내용은 화를 풀어라. 화를 풀기 위해 신경 끄기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살면서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가족, 친구, 동료, 혹은 시댁, 친정댁 주변에 화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화를 풀어야 인생이 술술술 풀린다. 화를 풀지 않으면 자기 몸에 이제 계속 독이 쌓이는 것 같죠. 그러다 보면 행복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주체를 못하면서 막 격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되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화를 자꾸 이렇게 풀 수 있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은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버럭버럭 화를 내면 주변의 인간관계라든가 본인의 어떤 그 자리, 스테러스가 계속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화를 자주 잘 생기더라도 그걸 잘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풀 때는 오늘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화가 났다. 해가 지면 오늘이 끝나고 다음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해 지기 전에 화를 풀어라.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화가 났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너무너무 그 사람한테 화가 났어요. 그 사람하고 평생 원수가 될 수 있는 그 시작 포인트가 오늘 수요일이다 칩시다. 오늘 월요일이지만. 근데 수요일 날 해지기 전에 그걸 풀어버리면 금요일 날 그 사람하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화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화를 생각하면서 분노를 점점점 키워요. 만리장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게 했던 요인이 한 5 정도다. 그러면 혼자 막 생각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5가 50이 되고 500이 되고 5000이 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면서 걔는 이제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화가 치솟아서.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화를 조절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를 혼자 생각하면서 만리장성을 쌓는 거죠. 점점점 그 문제를 키워서 이제 본인이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솟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하고는 결별이죠, 결별.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그래서는 원활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화를 낼 때는 화가 나는 요인이 있더라도 그거를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 오늘의 괴로움을 내일까지 넘기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괴로움을, 오늘의 화가 남을 내일까지 넘기지 말라는 거죠. 그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만리장성 쌓아봤자 화가 풀리지도 않고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지도 않고 본인한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존심 때문에 대부분 자존심. 자존심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그 자존감이 아니고 자존심은 그거는 자기 목에다 개목걸이를 걸고 남 손에 그 목걸이를 쥐어주는 거예요. 남이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평생 그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 개목걸이를 자기 목에 있는 개목걸이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는 않고 계속 그 목걸이를 남한테 주는 거야.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은 학벌 좋은 사람한테 그 목걸이를 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한테 그 목걸이를 주고 모든 주변의 사람한테 그 목걸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젠틀하게 끌고 오면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끌고 가거나 그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 의해서 기분이 좌지우지되고 화가 나고 감당을 못하고 그런 일은 빨리빨리 끊어야 된다. 그런 어떤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목걸이에 개목걸이가 달려져 있는가. 그리고 그 목걸이의 끝을 주변의 사람들한테 주어서 그 사람들이 끄는 대로, 끌리는 대로 본인이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남 말에 휘둘리고 남의 행동에 상처받고 깊이 상처받아서 주체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 피곤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괴로움을 내일까지 넘기지 말아야 한다. 분노는
해지기 전에 풀고 가야 한다. 해지기 전에 분노를 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뭐 일어났던 화, 뭐 혹은 뭐 괴로움, 분노 이런 것들을 내일까지 꾸역꾸역 끌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끌고 가봐자 그건 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한테 독밖에 안 돼, 독. 그럼 왜 해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야 되는가? 왜 해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야 하는가? 잠자기 전에 그 분노가 막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가 무조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분노가 5 정도면 이게 막 커집니다. 나중에는 5만, 50만 막 되는 거죠.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신 몸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화를 품고 있으면 밤에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존스 홉킨슨 대학의 연구진이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자주 화내는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몇 배? 3배. 일반 사람보다. 심장마비는 몇 배? 5배. 5배. 그러니까 자주 화내는 사람은 그 심장에 엄청난 데미지를 준다는 거죠.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화를 내면 카테콜아민이라는 것들이 분비되면서 혈관이 뭐 좁아지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1000명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겠죠. 뭐 리저너블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심장병 걸릴 확률이 3배, 심장마비는 5배. 그럼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소로센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화를 품고 그것을 풀지 못하고 계속 화를 품고 있는 것은 수명을 갉아먹는 독과 같다라고 스탠포드 대학교 소로센 박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명을 갉아먹는 독과 같기 때문에 정말 이걸 화를 내고 분노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서프로치도 안 되는 그 꼴랑 거 서프로치도 안 되는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격분하고 밤새도록 고민해서 만리장성 쌓아서 그 사람하고 완전 원수가 되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본인의 자존심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자존심 얼마나 센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말, 남들이 하는 행동,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들의 눈빛에 의해서 화가 막 치솟는 거죠. 남 인생을 사는 거죠. 남 눈치 보고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화가 났을 때 신경 끄기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신경 끄기 기술 이 책은 마크 맨슨이 지었는 책인데 이 책이 뭐 최근에 아주 그 각광을 받고 있죠.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신경 끄기의 기술이 중요하다. 근데 뭐 이 책에 이제 아주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화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신경 끄기 기술의 한 부분이 있는데 230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저자가 친구의 어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필멸성을 직면하고 사는 방식이 바꿔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자는 거죠.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출세해야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 보이겠다고 생각할까요?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심이나 화를 계속 낼 수 있고 정말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막 그런 분노가 막 치솟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사는 방식을 바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크 맨슨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나서 난 그 이후로 난 오늘을 즐기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지며 남 신경 쓰지 않고 내 꿈을 추구하게 되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좋은 말도 많습니다만 화를 푸는 데 있어서는 남 신경 쓰지 않고 내 꿈을 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으로 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 내 선택에 책임을 지고 남 신경 쓰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것들은
계속 하는 거죠. 하지만 남이 어떤 행동이라든가 남의 어떤 말이라든가 남이 어떤 나를 갖다가 뭐 없이 여긴다고 생각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결국은 자존심으로 연결이 되고 자존심은 화를 확 내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 없습니다. 자존심 돈으로 갈취하면요 서푼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서푼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왜 그러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그 서푼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목숨 걸죠. 그래서 그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그것을 이거 서푼도 안 되는 건가? It's okay. 난 내 자존감이 있어.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공이 센 사람들이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난 오늘을 즐기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지며 남 신경 쓰지 않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내 자존감을 높이면서 내 꿈을 추구한다. 그 남이 했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발끈발끈하는 사람들은 꿈도 없습니다. 뭐 꿈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목에 개목걸이를 해서 남들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데 꿈이 뭐가 있겠습니까? 허황된 꿈만 있겠죠.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기회를 하면 살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자존감이 많기 때문에. 근데 꼴랑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들, 남의 말에 의해서 이래 치고 저래 치는 사람들은 꿈이 없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오늘을 즐기시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지며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꿈을 추구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